내가 처음 시작은 뭡니까? 공유잖아요. 네. 공유 개념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걸 공유 금융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네. 를 다시 이제 연구하다가 그래서 이제 매일 금융이라는 네. 즉 데일리 파이낸싱이라는 네. 또 이것도 금융 사업 영역화를 제가 시도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 시스템, 소상공인들 즉 영업하는 사람들의 목적, 목표를 생각해 봤어요. 네. 그분들은 돈을 벌거나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돈을 빌리는 건 수단이야. 네. 늘 장사를 하니까 푼돈은 늘 있어. 근데 이 목돈을 못 만들어. 맞아. 그래서 적립도 일수로 받아주자. 오. 자기가 그냥 적립을 하게 하는 거죠. 아, 그냥. 우리가 빌려준 게 아니니까. 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만 원. 음. 그럼 자기가 2만 원 모으겠다 그러면 100일 되면 200만 원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목돈 됐으니까 찾아가든지. 네. 찾아가도 은행에 넣어놓으면 좀 이가가 좀 갈리죠. 요즘 이자가 워낙 싸서. 우리한테 그럼 그때 다시 맡겨라. 그럼 우리는 뭐죠? 대출로 나가죠. 전자일수로 나가니까. 네. 그럼 우리는 달리로 10%, 복리로 20%를 벌어요. 그죠? 그러면 연금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8%, 10%를 준들 아깝지 않다. 네. 그죠? 네. 그렇게 차곡차곡 모은 돈 불려서 이자 주는 거니까. 네. 많이 주면 누가 뭐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매일 금융 시스템 네. 인데 앞에 양방향 양방향. 대출도 하고 적립도 되니까. 그래서 양방향 매일 금융 시스템으로 특허를 지금 받아놨죠. 받아놓으셨어요. 그래야 이제 사업에 대한 조금 안정성이 생기겠죠. 네, 하여튼 그러면 진정한 공유는 되네요. 금융이. 그렇죠. 네. 자 이제 돈이 금융 플랫폼이 됐잖아요. 네. 처음에는 있는 돈 빌려주지만 네. 들어오기 시작하면 네. 들어온 돈이 나가고 또 도는 거죠. 네. 그래서 순환되네요. 그냥 순환. 공유 금융 플랫폼이다 와. 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어 놓은 특허를 놓고 사업화를 시켜야 되는데 네. 뭐 금융기관하고 같이 가도 좋고. 회장님 오늘 잘 되고 잘 되리 나오셨으니까 네, 잘 될 거예요. 기획하시고 소망하는 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타이틀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죠. 잘 되고 잘 되리. 네. 네, 오메가 월드 우리 김홍수 회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와, 오늘 정말 유익한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저희도 함께 공유하고 싶어요, 회장님. 네, 꼭 같이 공유하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우리 회장님의 또 계획과 또 비전들이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제가 잠깐 듣기로는 엄청난 계획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좀 공유해 주세요. 네. 일단 저는 이제 화상통신 서비스 네. 그걸 가지고 미국 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은 제가 그것도 특허는 받아놨어요. 네. 옐로우 페이지. 네. 그러니까 화상통신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전 세계가 할 수 있도록. 네. 이제는 뭐 제가 갔을 때는 디바이스가 발달이 안 돼서 네. 컴퓨터만 갖고 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네. 지금은 디바이스가 많이 발달해서 네. 우리 앱만 하나 만들면 거기서 자기가 찾아가서 이렇게 비즈니스 상담을 하고 거기서 결제를 하는 네. 그게 이제 옐로우 페이지 서비스예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특허로 확보해 놔서 IT 사업의 끝 부분은 이제 그거로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지금 이제 한 세 가지로 네. 정책 제안을 하고 싶어요. 네. 처음에 제가 나스닥 상장 말씀드린 거. 네. 저는 처음에 내 회사를 한국 회사를 시장이 좁아서 상장시키려고 갔지만 네. 너무 빨라서 화상통신 서비스를 그 당시에 미국인들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네. 그런 무리였지만 상장 자체를 보면서 미국 네. 주식시장이 원체 크잖아요. 네. 그렇다면 한국의 유망 중소기업을 그걸 미국 시장을 통해서 글로벌로 하는데 가장 네. 좋다는 생각을 했고 네. 뉴욕 증권거래소가 있고 그 밑에 이제 OTC 마켓이 네. 나스닥이 OTC 마켓에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하위에 OTC 시장들이 있는데 그 시장에 우리 중소기업들을 네. 계속 상장시켜서 글로벌로 하면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첫째 정책 제안하고 싶은 건 중소기업 살리기를 그 시스템을 활용하자. 네. 말로만 중소기업 지원하지 말고 실제 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참 기술력 있고 좋은 아이템 맞아, 회사들이 많아요. 중소기업 많죠. 많은데 네. 결국은 대기업에 치인다든지 그렇죠. 자본이 취약하고 또 해외에서 팔려서 다시 들어오는 사례도 네.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쓰는 기법은 어느 나라나 상장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롭지만 네. 제가 미국의 월가의 전문가를 대표이사로 영입을 한 이유가 미국 주식시장의 특성을 네. 좀 활용할 수 있다. 네. 왜 이미 상장돼 있다가 성장 동력이 떨어진 회사. 네. 이걸 쉘이라고 그래요. 조개 껍데기 쉘. 네. 껍데기 상태가 된 회사를 인수합병해서 재상장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과정 절차가 이미 상장 요건을 갖춰준 회사니까 네.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상장이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성장 동력이 떨어진 사유만 정리하면 네. 다시 복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차를 활용한다면 한국의 유망 중소기업을 계속 상장시킬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고 네. 이거를 개인이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좀 정책화한다면 네. 중소기업 살리기라는 네. 대의 명제를 놓고 네. 그렇게 풀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한국 경제가 살아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자산 운용회사나 네. 증권사나 네. 이런 데서 이제 관심을 조금 갖는다면 좀 더 쉬울 거로 네.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쉘 회사를 인수하고 네. 합병해서 재상장시키는 기본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공식적으로 조달할 수 있느냐만 나온다면 네.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좋은 아이템들 네. 아마 좋은 회사 꼽으라 그러면 바로 열 손가락 꼽을 거요. 그렇죠. 근데 다들 힘들어해요. 그렇죠. 이거를 그렇게 뒷받침한다면 네.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잖아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네. 봐서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는 좀 제도화했으면 좋겠다 네. 정말 좋은 정책이네요. 하는 바람인 네.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산층 살리기. 중산층. 네. 맞아요. 지금 시대는 중산층의 몰락이라고 그래요. 허리가 왜냐?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막. 네. 허리가 없어지니까 국가적으로는 돈맥 경화가 와요. 동맥경화. 돈이 돈맥경화. 막혀버렸어. 오. 자, 중산층이 돈을 안 쓰니 네. 이 돈이 하층으로 안 내려가. 그리고 돈은 다 위로만 올라가죠. 그러니 이거는 국가도 해결하지 못하는 네. 심각한 현상이에요. 그러네요. 네. 자,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유부동산을 네. 가지고 중산층 살리기를 한번 풀어보자 라는 정책을 제안하고 싶고요. 네. 어떻게 하느냐. 이거 100억짜리 건물이에요. 네. 1억짜리 100명이면 네. 1억을 투자해서 도시나 서울에서 부동산을 투자해서 임대료 받을 수 있는 거 있을까요? 아유, 더 없죠. 들죠. 이거는 가능해지죠. 그러네요. 자, 100억짜리인데 내가 2억을 투자하면 100분의 2고 3억을 투자하면 100분의 3이고 1억이면 네. 100분의 1이야. 네, 네. 그걸 만든다면 그러면 사실 몇십 년 그 월급 생활을 하던 네. 퇴직자들이 월급만 받고 일만 해봤지 영업 전선에 창업 전선에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기승전결 전부 치킨집. 맞아요. 치킨집을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성공 확률이 막 낮다. 또 귀농. 네. 귀농 같은 경우는 갑자기 농촌 생활을 하니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그 또 안 내려간다는 사람들도 그렇죠. 많고. 네. 갔어도 힘들고. 먼저 올라오고. 그러다가 또 뭐 이 테란로 네. 바닥에 오면 안 좋은 얘기 있죠. 퇴직금 먼저 보는 게 임자다. 살벌한 얘기죠. 그러니까 퇴직금도 다 날리는 그는 옛날 같으면 퇴직금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거 가지고 노후 생활을 좀 할 수 있어요. 네. 지금 그 공적 사적 연금의 평균 금액이 139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평균 139만 원 받는 거예요. 네, 네. 퇴직하고. 네. 그런데 최저 노후 생계비가 그래서 216만 얼마- 원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80만 원 이상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채워야 되잖아. 어딘가에서 100만 원 이상을 채우지 않으면 그렇죠. 생활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쫄라매야 되는 거예요. 쫄라매든지 뭐. 그래서 산으로 들로 다니는 거예요.
오. 돈 안 쓰려고.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건강을 위해서는 좋겠지만 네.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가 20, 30년을 일한 사람들을 착실히 일했다면 중산층이라고 봐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퇴직하는 순간 푸어가 돼요. 맞아. 이제 앞날이 걱정인 거예요. 네. 또 더 산다고 하는데 그러게요. 수명이 125세 뭐 네. 평균 수명이. 유병장수는 저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무병장수는 무병장수가 좋지만 네. 자 그러면 어떡할 거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수익형 빌딩 네. 즉 임대료가 발생하는 빌딩을 저는 먼저 건물을 생각하는 거고 여기 임대료가 나오고 있어요. 네. 매달 편차는 있지만 네. 그죠? 그럼 이 임대료를 받아가는 사람들이 고액 자산가들이에요. 네. 고액 자산가들의 전유물이 임대 수익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한 3, 4년 됐나? 왜 청소년들 지급 조사했어요. 네. 했더니 1등이 뭐로 나온지 혹시 직업? 기억하세요? 요즘은 유튜버 아닐까요? 인플루언서? 이제 요즘은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건 한 3, 4년 전에 네. 기자가 조사를 했는데 네. 놀랍게도 청소년인데 청소년. 건물주로 나왔어요. 건물주. 청소년 눈에도 건물 임대료 받아먹는 게 제일 좋아 보이거든요. 정말 좋네요. 그래서 건물주. 네. 그래서 기자가 뭐라고 쓴지 알아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어머.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이 회자된 네. 이유가 결국은 이 고액 자산가들의 전유물은 임대 수익이에요. 이 임대 수익을 네. 우리 중산층한테 나눠주자. 자, 정말 100억짜리는 100억치 가겠지만 맞아요. 1억짜리는 1억어치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 그죠? 네. 그렇게 하면 가장 좋잖아요. 맞아요. 그걸 이제 프로젝트화해서 시스템화 하자는 거죠. 네. 네. 그걸 이제 저도 이 부동산도 이제 특허를 출원을 했는데 네. 아직은 좀 더 보완을 지금 해야 되는 입장이 그래요. 있고요. 네. 우리나라는 국세청이 그 전자계약서를 잘 만들어놨어요. 네. 그런데 부동산들은 잘 안 쓴대요. 네. 우리 공유부동산은 꼭 필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건물을 하나 이제 정해, 네. 그죠? 그러면 건물주하고 매도 확약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네. 방송 잘하시는 우리 사라 씨께서 방송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대상이 누구냐? 불특정 다수지만 네. 퇴직자들이 가장 빠르지 않겠느냐라고 그렇죠. 보는 거죠. 네. 자, 그럼 퇴직자들이 사겠다고 했을 때 네. 이제 미국에는 에스크로 계좌가 활용이 많이 되는데 네. 한국은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에스크로 계좌는 조건 계좌예요. 네. 즉 돈을 누가 손 못 대게 하는 거죠. 저도 돈은 손 안 대겠다는 거예요. 네. 에스크로 계좌를 열면 A라는 건물이면 A라는 건물 사는 용도 하나. 네. A 건물의 가격 100억이면 100억. 네. 이 돼야만이 이 돈이 소유자한테 갈 수 있는 네. 조건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네. 그 전에는 그리고 기간을 정해놓고. 네. 네. 그래서 PR을 해서 여기 딱 하면 가상 계좌로 받는 거죠. 아주 좋네요. 안전하네요. 그래서 100억이 딱 되는 순간 네. 소유자한테 넘어가는 거죠. 네. 그때 전자계약서가 네. 투자한 사람들한테 전부 날아가는 거예요. 시스템에서. 네. 네. 이미 네. 잘 만들어져 있어.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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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면 그냥 다 계약서가 날아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회계법인은 네. 이제 취득세 등록세를 이제 그건 본인들 내야죠. 자기 그쵸, 부동산 그쵸. 취득이니까 네네. 그걸 처리해주고 또 그래도 또 공유한 거니까 또 저렴하죠. 또 법무법인은 이제 그거를 공유 네. 지분 등기를 전부 해주라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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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왜 부모님 돌아가시면 우리가 형제 다섯이면 집을 20%씩 받잖아요. 네. 이거는 있는 제도예요. 그걸 100명이 받는 거죠. 네. 그죠? 법 제도 바꾼 거 하나도 없어요. 네. 그냥 그대로 하면 돼. 근데 집은 20%를 누가 안 사죠. 네. 건물은 100분의 1도 사죠. 그렇죠. 왜? 네. 임대료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 지분 등기가 돼 있으니 네. 언제든지 팔면 되고 정리해도 되고 그렇죠. 상속해도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죠? 네. 내가 1억 샀는데 네. 급하면 9,500에 팔 수도 있고 그렇죠. 더 수익이 좋다 싶으면 1억 500도 팔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는 건물을 잘라서 사고 잘라서 파는 개념이 들어가지는데 네. 기획부동산하고 전혀 다른 거죠. 네. 기획부동산은 이미 거기에 장전 수익 다 넣어놓고 나누게 하고 수익은 알 수 없는 개발돼야 하는 네. 거지만 이거는 수익이 늘 발생하고 있으니까 네. 편차는 좀 있더라도 네. 그렇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이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겠죠. 그렇죠. 네. 100억짜리 팔리는 게 쉬워요. 1억짜리 팔리는 게 쉬워요. 1억이 쉽죠. 그럼요. 네. 그래 되면 결국 국가적으로도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고 중산층도 살아나고. 그다음에 이제 퇴직자들은 네. 아까 연금 139만 원에다가 네. 여기서 들어오는 소득이 보태지니까 그럼 최저 생활. 계획이 서는 거죠. 네. 이제 250, 300이 됐다. 그럼 200을 뭐 성ገብ에 쏘고 50만 원은 뭐 지출에 쓰고 네. 50만 원은 저축한다든지 네. 그러면 그 50만 원은 하청으로 내려가겠죠. 그렇죠. 네. 소비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계층을 신중산층이라고 부르자. 네. 신중산층. 신중산층. 네. 즉 중산층의 몰락을 막고 네. 그 중산층을 신중산층으로 네. 해서 작은 부동산일지라도 자기가 소유하고 네. 임대 수익과 연금으로 생활하는 오. 그렇게 되면 네. 이제 중산층이 튼튼해지겠죠. 네. 그러면 국가적으로 돈맥 경화는 풀리는 거예요. 돈맥 경화는 풀려죠. 네. 혈액순환도 잘 되고 돈순환도 잘 되고. 그래서 이거를 네. 부동산 제도에 정책화를 해서 네. 퇴직자들을 그렇게 소화를 해주면 오. 좀 더 보람찬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박수를 쳐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정책 제안이 됐죠. 네. 또 있어요. 끝으로 아 끝으로. 네. 네. 너무 길면 안 되니까 네. 소상공인 살리기. 다 살리는 거네요. 우리 네, 회장님. 저는 다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왜 정책은 그래야 입안을 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요. 네, 살리기 정책. 네. 자, 소상공인은 그러면 어떻게 살릴 것인가? 네. 아까 공유금융 얘기했죠. 네. 그거를 이제 소상공인 금융 지원 시스템으로 활용하자는 거죠. 네. 자,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돈들 네. 그거를 언제든지 쓸 수 있고, 네. 그죠? 그런데 이자가 저렴해. 네. 이자가 279원이에요, 100만 원당. 네. 이체 수수료가 얼마죠? 최저 500원이에요. 네. 어떤 건 없는 것도 있잖아요. 이제 자기 은행끼리 하면 그렇죠, 없죠. 없죠. 네. 그런데 우리가 279원 받는데 이체 수수료 내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시중은행은 계좌를 다 열어놓고 네. 소상공인이 카드 결제 계좌 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은행끼리만 하게끔 아 그럼 이체 그렇죠. 수수료가 없게. 자동 이체 동의를 하게 자동 시스템에서 하게 하고 네. 그럼 자동 이체 동의를 했으니까 279원만 넘어가겠죠. 1279. 그죠? 그렇게 되면 쓰는 사람도 부담 없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내 공금을 갚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네. 이자 279원이야. 네. 그러면 금융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네. 그죠? 네. 그러면 정부에 또는 지자체나 저는 이걸 이제 뭐 자기 정부도 좋고 네. 또는 현재 정부도 좋고 지방 정부도 다 좋아요. 네. 단위별로 하면 되니까. 네.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세웠어. 100억이면 100억. 그죠? 그럼 100억이면 10,000명 정도를 쫙 쓰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보증보험 제도를 이용하면 되죠. 네. 어차피 서울 보증보험에는 보증보험 제도가 있어요. 네. 소액대출 보증보험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우리 금융법상 소액은 500 미만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300 미만이죠. 네. 네. 그러면 그 보험 상품을 우리가 활용하면 되죠. 네. 네. 그건 못할 일은 없다 보는데 네. 네. 그러나 이제 정책적으로 가면 네. 당연히 그걸 쓰겠죠. 네. 지자체도 신용보증재단이 다 있어요. 네. 그러면 보통 창업할 때 2천에서 5천만 원 창업 보증해 주잖아요. 네. 근데 우리 신청자들은 전부 창업자예요. 네. 그죠? 기창업자들이야. 기창업자가 소액 좀 빌린다는데 네. 보증 안 해준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제도화를 한다면 네. 아 정부 지자체가 우리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거구나 네. 라는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을 거다. 네. 그런데 뭐 돈만 빌려가는 건 아니니까 자 모으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적립도 적립. 받아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재테크가 되잖아요. 네. 영업하는 분들은 푼돈 늘 있지만 이 목돈 만드는 게 자기가 은행에다 뭘 넣어야 되니까 쉽지가 않아. 맞아요. 네. 이것도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동이체 동의를 해놓으면 자동으로 돈을 빼와요. 그죠? 그럼 100일 되면 목돈이 만들어져 있어. 찾아가도 좋고 다시 맡기면 다시 그런 분들이 쓰게 해서 그러면 뭐든 빌려 쓰든 무조건 돈 받는다 생각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네. 그래서 소상공인 금융 지원 시스템이다. 와, 네. 로 하자. 네. 그런 얘기예요. 네, 이런 놀라운 정책들을 세우시느라 하루하루가 정말 바쁘실 것 같은데 하루 일상이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회장님. 그 인생 60부터라는 말을 네. 좀 바꾸고 싶어요. 언제부터 할까요? 인생 70부터다. 이제는. 네, 이제는. 왜냐면 그렇죠. 시대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인생 70부터. 저 이제 70이에요. 아, 그럼 이제 시작이네요. 그렇죠. 이제 정책 세우셨으니까 준비해놨으니까. 이제 네, 하시면 되겠네요. 올해는 누구와도 더불어서 네. 서로 뜻이 맞는 네. 분들과 이 일을 다 펼쳐보고 싶어요. 네. 우리 회장님 그